네, 예전에 운행 중단됐다가 돌아오는 구간들이 이번 달에도 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호남고속도로와 관련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이 이르면 다음 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에 호남고속도로 동광주 IC, 광산 IC 간 편도 3차로 이상 확장 사업비 183억 원이 포함됐고, 광주시에서는 광주시 의회 추경 심의가 8에서 9월에 완료되는 대로 사업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남고속도로가 광주 시내 구간을 지나는 점도 있어서 광주 구간이 상습적인 정체를 겪고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서광주 IC, 독림 IC 간 하루 평균 통행량이 13만 8,800대로 조사됐고, 전문가들이 제시한 적정 통행량인 5만 1,300대를 초과했습니다. 전에 한국도로공사와 광주시가 고속도로 확장 사업비 부담을 절반씩 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는데, 두 곳에서 총 8천억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지만 시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인해서 지지부진했고, 국비 전액 삭감도 벌어진 적이 있었다가 이번에 그의 절반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앞으로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할 방침임을 표했습니다. 한편 2029년에도 사업이 진행될 경우 총 사업비 약 8천억 원에서 1조 원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광주시의 채무는 올해 제1회 추경까지 2조 165억 원, 채무 비율 21.3%를 기록했는데 재정 위기단체 지정 기준인 25%에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11일 성남 통영 거제 구연 노선이 우등 하루 2회를 조건으로 운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예전에 성남 통영 단일 노선이 송인산고속과 고려 여객에서 총 2회 운행한 적이 있었죠. 코로나 거치고 나서 운행 중단됐습니다. 인삼 랜드휴게소 경유도 포함됐는데 이번에는 환승휴게소 경유 없이 운행하고요. 그때는 고속버스 면허에 고속버스 예약처 사용이었지만 이번에는 시외버스 면허에 시외버스 예약처를 사용해야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려 여객 노선 가운데서 고속버스 예약처 사용 노선이 있긴 하죠. 서울 경부 통영 노선과 서울 경부 김해 노선이 있고, 둘 다 천일 여객 공배고요. 환승 휴게소도 경유하죠. 이게 만약이라도 환승 휴게소 경유가 포함됐다면 거제 고연 방향 환승도 지원됐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시외버스 예약처를 통해서 인삼랜드 휴게소 출발 거제 고연 도착 차량편 예약도 가능했는데 이게 서울 남부 착발 노선이었어요. 그랬다가 언젠가부터 환승이 지원되지 않게 되면서 현재는 환승 가능 행선지가 진주 아니며 통영밖에 안 남게 됐습니다. 대전에서 영남 대도시로 가는 버스 노선도 대전에서의 출발지만 다르게 돌아올 예정입니다. 7월 18일부터 유성 동대구 부산 노선이 하루 4회 운행하고 금호고속에서 단독으로 운행할 예정이라 유성 금호고속 터미널에서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예약처에서는 동대구 부산 간 구간 승차를 위한 승차권 발권을 받지 않고 중앙고속과 천일고속, 한일고속에서 배차하는 동대구 부산 단일 노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2023년에 대전복합 부산, 2024년에 대전복합 동대구 노선 없어지면서 아예 버스를 통해 대전에서 대구나 부산으로 갈 방법이 없어졌죠. 그간 열차한테 많이 치기도 했던 게 있다 보니까 감에는 기본이었다가 철수하는 상황도 벌어졌고요. 그리고 유성 동대구 간의 경우 2020년 2월까지 운행했던 유성 동대구 노선이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당시 금남고속과 대성 TNE가 2020년 2월까지 5달밖에 운행을 하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왜 대전복합터미널 출발이 아니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다면, 역시나 유성구에서 경부선 열차를 탈 수 있는 대전역까지의 접근성부터 걸리지 않나. 또 대전역과 대전복합터미널 간 거리도 멀지 않은 데다가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동대구행과 부산행이 모두 철도에 밀려서 없어진 것도 있지 않나 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거기다 이번에 대전 청사나 서대구를 경유하지 않는데 예전에 유성 동대구 노선이나 대전복합 동대구 노선 때와는 반대로 가게 됐습니다. 혹시나 이 노선을 이용하실 분이라면 대전 둔산동이나 서대구 고속버스 터미널에 잘못 찾아가는 일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기역 근처 정류소도 정차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대전복합 울산 노선 2023년에 운행 재개했다가 없어졌고 이제 대전 울산 간 있는 버스만 없게 되는데 혹시 유성에서 울산 방향 노선도 나중에 나오게 될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전발 영남 대도시 방향 노선 버스가 나와서 추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그동안 열차 아니면 대전에서 대구나 부산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전역에 정차하는 각종 경부선 계통 열차들이 버스보다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많이 배차되고 있었어요. 일반 열차도 일반 열차지만 고속 열차가 엄청 자주 다니는 수준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경부선 계통의 수많은 열차들을 배차하는 철도의 방침도 있었거니와 서울과 대전, 대구, 울산, 부산이라는 대도시만 5곳을 들어가는 특성 때문에 주변에서 수요가 엄청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도 멀쩡하게 운행되고 있고 철도만 있어도 되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해 8월 동대구역에서 경주역을 가던 KTX가 도중에 탈선 사고가 일어났을 때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죠? 당시에 경부고속선 2단계가 불통되면서 경부고속선의 경주역이나 울산역 못 가고 부산역은 기존선으로 우회는 가능했지만 이때 탈선 사고 여파로 열차들이 엄청 지연되는 경우라던가 전체 열차 스케줄이 꼬이는 바람에 열차 타러 갔던 사람들이 대합실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일도 있었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버스로 몰리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때 이미 대전복합 동대구 노선마저도 없어졌기 때문에 대전 대구 간이나 대전 부산 간 이동하실 분이 계셨다면 대체 방법 찾는데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극단적으로 울산은 대전복합 울산 노선이 이미 없어진 상황에서 탈선 사고가 일어났고 경부고속선 2단계가 불통됐기 때문에 더더욱 막막했을 거고요. 노선의 정기 한 편이라도 운행했다면 임시버스 편성을 하면서 대응이 가능했을 텐데 다 철수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할 수 없었습니다. 철도가 안 되겠다면 버스로 해결도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어제 경부고속도로 완전개통 55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경부고속도로 에피소드를 공개했는데 아직도 시청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도 언제든지 시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얘기했던 유성 동대구 부산 제작이 가능할 것 같은데 역시 스케줄 확인한 뒤 촬영하고 최대한 늦지 않게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속초 에피소드에 대해서는 우선 동양고속이 배차에 합류하는 대로 제작에 들어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오겠습니다.